전뉴스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역 11년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과 당직자가 모여 규탄대회를 여는 등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 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뒤 석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1년 전보다 6% 상승했습니다. 미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입주할 본관을 준비하는데 서울시가 5억 7천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4번이나 용도 변경을 하는 동안 공사비만 90억 원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또다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248시간 만에 17살 소녀가 구조되는 등 기적의 생還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장치 결함으로 36만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전기차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서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늦게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헌정사상 처음 청구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놓고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주술의 나라, 천공스님과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배임 혐의 영장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 말고 물가부터 잡으라고 비판을 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았으며 기각됐었다며 이 대표도 불체포 특권 방탄에 숨지 말고 법원 심사에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방탄 공방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튀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거래가 확인이 됐다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하자 김재원 전 의원이 이 대표가 문 정권에서 2년간 조사해도 안 되니까 검찰이 이재명 수사 못하게 쌍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은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구속 확률이 2000%라고 서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당 당권 경쟁은 더욱 달아올랐고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 해명을 촉구하자 김기현 후보가 가짜뉴스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이재명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서 풀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권력 노름에 민생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십시오.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시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답게 또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서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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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놓고서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규탄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규탄대회도 열었죠?
네, 맞습니다. 직접 가셨죠? 예. 네, 저도 참석했고요. 예.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였고 당원들도 많이 모여서 예. 1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거기에도 참석을 했고 또 아침 회의 때도 나 잡지 말고 물가 잡아라, 민생에 신경 쓰라 라면서 또 목소리 높였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다른 얘기 하시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아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되어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저도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서 한번 보니까 좀 봤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황당하기가 좀 그지 없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뭐 희대의 사건이다, 네. 뭐 역사상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라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내용이 마치 시장으로서 일을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감사원이 지적할 법한 아, 권고하고 주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혐의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 비리도 제대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실패한 수사를 한 것인데 네. 아무 제대로 된 뭐 개인 비리에 대한 혐의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입증, 증거 이런 것도 없이 이 정도의 사유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다는 것 자체가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민주당의 이 같은 분노와 달리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면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라면서 당당하면 받으라 이런 입장이죠. 오늘도요. 네, 뭐 그건 지극히 저는 국민 상식에 맞는 네. 주장을 저희 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거, 네. 그건 사실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네. 이것이 뭐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200페이지 가깝게 예.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마 기술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요. 네. 또 이것이 구체적인 개인 비리가 아니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제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주의나 뭐 이런 부분을 불철저하게 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4,895억이라는 명백한 그 배임죄에 대한 혐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예, 예. 133억 원의 제3자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혐의가 있기 때문에 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구했을 적에는 그만큼 혐의가 중하고 네.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금방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명확하게 국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 이재명 같이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거는 국민 앞에 작년 5월 달에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재작년이겠네요. 그러면 네. 말씀을 하셨고 또 선관위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주요 공약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 지도자나 공당이라면 국민 앞에 한 약속 이것은 지키는 것이 맞다. 언행일치가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불법적인 정여유착 비리로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면서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도 밝혔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 4,895억의 배임죄 네. 그리고 133억 원의 네. 지금 이제 제3자 뇌물 요 내용이 그 배임죄의 경우에는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왜 더 잘 미래 전망을 예측해서 계약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네, 네. 이 1,895억 원을 이재명 대표가 어디 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구속되고 처벌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부동산 시세가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그럴 때에 확정 수익으로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예.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때의 판단이 미흡해서 성남시가 가져와야 될 돈을 덜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배임죄의 혐의 사실인 거예요. 이소영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이게 정책적 판단이라는 소리입니까? 정책적 판단이 뿐만 아니라 예. 이런 게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지금 법리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예. 성남FC도 이 133억 원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 친구들한테 이걸 나눠줬다는 건가요? 뭔가요? 이 내용은 예.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에서 만든 시민의 구단 거기에 광고를 수취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광고비는 공익적으로 사용된 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이 구단을 예, 예. 위해서요. 그럼 이게 범죄가 됩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쟁이 치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예. 이재명 대표가 428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약정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흘렀죠. 예.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거 쏙 빠졌습니다. 예. 돈 받았다는 거.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요구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었죠? 예. 그거 쏙 빠졌습니다. 예.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자금을 몇억 원을 받았다, 주차장에서 받았다 그런 얘기 흐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쏙 빠졌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어떤 한 사람을 악마화해서 정말 어떤 비리 혐의가 가득한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보면 더 씌워왔는데 그런 혐의를 더 씌워왔는데 네. 정말 거기에 핵심적인 개인 비리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173페이지의 그 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국회의 모든 정치는 중단되고 정말 국회는 경색될 텐데 대통령과 정부와 정권과 검찰이 이 정도의 일로 지금 야당 대표를 이렇게 초유의 예. 상황에 놓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이게 옳은 일인가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겨간 민간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428억 약정 그리고 또 대선 자금 관련 의혹을 추가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정책적인 사안인데 이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철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소영 의원은 이런 주장이세요? 저는 이제 이소영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저는 민주당은 장외에서 규탄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셔서 사실관계를 다투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대 해석하고 과잉 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 과잉 수사가 드러난다면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모든 부분이 다 투명하게 다 밝혀지는 것이고 거기다 모든 정치적 사법적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검찰이 과연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혐의가 소명될 수 없는 부분을 영장을 청구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 말씀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범죄 혐의가 거의 없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가지고 했다면 이거는 지금 영장 청구 실질적인 영장을 발부할 권한은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다퉈서 만약에 거기서 혐의가 없다는 부분 네. 또 설사 혐의가 있더라도 굉장히 미미해서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받아낸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리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거부하실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 아니냐라고 이소영 의원의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 이태규 의원께서는 그러면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보면 되겠네요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법원이 기각할 사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판사가 영장 심사를 한다라고 예, 하면 저는 예. 100%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유무죄를 떠나서요. 네. 구속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구속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지만 이제 구속이 성립되는 것인데 네. 아니 이재명 대표 모든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매일 카메라와 유튜버들이 따라다니는데
도주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도망을 갈 수 도주 있습니까? 우려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3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예. 주변 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구속돼 있고 네. 그 온갖 관계자들 다 소환한 거 아니에요? 당사자도 지금 3번째 검찰을 갔다 왔고 무슨 더 뭐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네. 300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도요. 그러면 유무죄 떠나서요. 그건 예. 차치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망신 주기의 목적인지 뭔지 뭐 민주당이 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면서 방탄하는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부당한 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고 깨끗하면 법원에 가서 그냥 똑같이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헌법상의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도가 명백한 부당한 인신 구속의 어떤 시도에 대해서 적어도 임시의 회기 중에 그리고 국회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이런 검찰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원을 불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체포 특권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일정한 입법기관의 그 그럼 어떤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라는 게 원래 지난 그 대선 때 여야의 공통된 주장 아니었나요? 저는 사실 그 일관성의 문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대선 캠프에서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예. 내세웠을 때 저는 사실 그 내부적으로 반대를 많이 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거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헌법에 그런 규정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 알겠습니다. 이소연의 정상적인 국회가 입법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권의 행사도 필요한 것이고 네. 다만 대선 과정에서 그 폐지의 필요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 그 부분은 제가 예,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먼저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도주 우려도 없다. 제1야당 대표가 일정 다 공개되는데 그리고 수십 차례 이상, 100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인멸할 것도 없는데 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1야당 대표가 네. 도주할 우려는 없죠. 네. 예, 도주할 우려는 없지만 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적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네. 어떤 말을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검찰이 저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예. 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을 적에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흘러서 네.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불체포 특권입니다. 왜 일반 국민에 비해서 그런 특권을 갖느냐? 왜 범죄를 옹호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에 주느냐? 이것이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특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도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관련 여야 공방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로 마주보고 달려던 여야 대치.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자, 양쪽의 입장을 듣고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뭐 아무 증거 없고 뭐 전부 다 그 떳떳하다면 차라리 나 법원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법원에 가서 이게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 확인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법원에 가면 100%, 200%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200%라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뭐 2000%죠. 김정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면요 2000% 구속됩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분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받고 저렇게 탈탈 털렸는데도 단 하나의 증거, 단 하나의 혐의도 찾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인간을 넘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간 것 같다. 네, 여야 입장 들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물론 김재현 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또 정봉주 전 의원도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으로 수사를 받으면 자신은 이제 구속될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1심이 나왔는데 거기에 공소시효를 지난 주가 조작 사례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 조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특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나오면서 명확해진 것은 네.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거래한 그 주식, 그 맡긴 계좌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중 일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서 그 처벌의 가능성이 살아있다. 네. 그리고 그 굉장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컨대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그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된 엑셀 파일이 나오고 그 뭐 7초, 8초 상간에 이런 그 주가 조작의 주범이 어떤 지시를 하고 바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뭐 2000% 장담하고 이런 거는 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내일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든 기소든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했을 때, 가령 무혐의를 내린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그 결정이, 그 기소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찰이나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특검을 도입해서 독립된 네. 그리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전형적인 지금 사안이죠. 김건희 예. 여사의 문제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전형적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 위한 정치 공세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한 2년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네. 예? 저희 당 편현대라면 이제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법원 판결에서도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가 네. 범죄 분명하게 연루가 돼서 여기에도 추가 수사나 범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까? 그 판결문에 어떤 그런 내용이 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어하는 부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건을 끌어들여서 네. 서로 다 물타기 하려는 민주당의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고발이 들어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거 처분을 안 하고 뭉갤 예.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뭐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불기소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제 수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수사를 누가 해야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 아니 탈탈 털었으면 김건희 여사 한 번은 소환 조사라도 했었어야지 그게 탈탈 턴 거 아니겠어요? 소환 조사는커녕 진술서를 뭐 받는 그런 진술 조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이야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으니까 뭐 수족처럼 움직이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검찰의 모든 수사 방향이나 내용을 정부가 정권이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일선에 있는 수사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20년, 30년 동안 일 같이 하던 형님의 형수님 아닙니까? 네. 시쳇말로. 그래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번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된 그 금액 중에서 뭐 거의 한 절반 가까운 47% 그게 김건희 여사의 계좌 비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수사 안 하고 넘어갑니까? 소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재인 정권 때도
기소를 못했으니까 지금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할 말씀. 네, 저는 민주당이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주장한 어떤 가상의 세계를 그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과연 문제를 풀어가는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런 부분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권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 당권 경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았고요. 당권자들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 지금 비방전에 가까운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에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재탕, 3탕, 4탕,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이 민주당 시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할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국민의힘 상황이니까요. 이태규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이? 이거 황교안 후보가 먼저 제안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이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뭐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울산시장 재직 시에 KTX 노선이 어쨌든 본인의 땅이 있는 근처로 변경이 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전 사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정치 공세로 이렇게 받아치지 말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서 이걸 조기에 좀 정리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정치 공세다.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민주당 DNA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이제 설득력 있는 그 해결 방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짧게 지금 야당에서 보는 여당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통령 경선도 아니고 당대표 선거인데 이렇게 개인 비리 혐의까지 막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하는 게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당대표라고 하는 게 선출되고 나면은 전체 당을 이제 아울러 가면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탁하고 치열하고 뭐 난타전이 진행되어서 결론이 나면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KTX 사건,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관련된 사건은 민주당에서 한번 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KTX 노선이 이제 당시 시장 재직 시절에 원래 계획됐던 노선이 아니라 바뀌었는데 그 김기현 대표 소유 임야로 노선이 휘어지면서 1,800배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확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살펴보니 김기현 땅 투기는 아니야. 김기현 투기 개연성 떨어져.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이준석 전 대표 생각이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의혹이 있으면 정확하게 소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문제를 그런다 전 이재명 대표님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검찰의 어떤 팩트를 제시하잖아요. 그럼 팩트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냥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 지도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본인에 관련된 신상 문제를 좀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좋은 정치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은 4천억 원대 배임과 10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시정농단, 내로남불 같은 표현을 쓰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173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치적을 쌓고 민간업자에게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위임된 자치 권한을 오남용했다며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자 인허가 장사라고 적었습니다. 또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공공환수나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으로 주민들을 속였다며 아시탑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범행은 법정형과 양형 기준으로만 고려해도 1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1년 만에 구속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아파트 경매로 새 주인을 찾는 비중인 낙찰률이 전달과 비교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선호도가 높은 매물에는 수십 명이 몰릴 정도였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경매법정 앞입니다. 어떤 물건에 응찰할지 살펴보는가 하면 경매에 함께 참여해보려고 모인 사람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경매로 집을 사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경매로 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매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입찰을 해볼까 하고. 경매 때마다 법정에서 정보지를 돌리는 한 업체 직원은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파트가 유찰이 좀 많이 되고 한 물건은 경쟁자가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대출이 좀 풀리고 규제를 많이 풀어놨잖아요. 세 차례 유찰돼 시세보다 최저 입찰가가 1억 원 이상 낮았던 한 아파트 경매에는 30명이 몰렸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경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세가에서 5천 정도만 싸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3천만 원만 싸게 보자라고 썼어요.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반영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1월 경매 낙찰률은 지난해 12월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에서 응찰자 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가운데 6개는 수도권 물건이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 보금자 이론이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률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 비율인 낙찰가율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 일부 지표는 개선됐지만 아직 관련 수치들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장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상 입지가 좋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 위주로만 경매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입주할 새 공관의 공사 비용으로 서울시가 5억 원 넘는 예산을 책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이 거주할 공간인 이 건물 3층 294제곱미터의 전기와 통신, 기계 등 공사 비용은 모두 5억 7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입찰을 거쳐 최종 공사 비용은 최저 낙찰가 기준 87%를 감안하면 5억 원가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단가와 정부 지침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했다며 인건비와 공사 자재 모두 표준 노임과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책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간 뒤 서울에서 연락이 끊긴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있었지요. 다행히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50대 남성과 함께 있는 걸 경찰이 찾았는데 현장에서 체포된 이 50대 남성,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성적 목적이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요일인 지난 10일 밤 강원도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에서 내린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이 공개 수사를 벌이며 찾던 초등학교 5학년 11살 A양입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간 A양은 송파구 일대에서 휴대전화가 꺼지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A양을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56살 김모 씨였습니다. 아이는 왜 데려갔나요? 아이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피의자 김 씨는 집을 나선 A양을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트럭에 태운 뒤 충북 충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을 데려간 이유는 역시나 자신의 성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서울로 오도록 꾀어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곳은 충북 충주 인적 드문 공장 인근 주택. 며칠 뒤 겁에 질린 A양이 간신히 문자 메시지로 위치를 알렸고 실종 엿새 만에 경찰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산속이 지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못 나온 거죠. 휴대전화가 잠깐 이렇게 터져서 이제 부모한테 알려준 거예요, 위치를? 예.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양을 상대로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 역시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실종아동법 위반을 포함해 형법상 감금과 간음 목적 유인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현지 시간 16일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 47분 튀르키예 하타이주 우준바 서북서쪽 19km 지점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을 인용해 이번 지진의 규모가 5.1로 분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앞서 열흘 전인 6일 대지진의 피해로 손상됐던 건물의 일부가 이번 여진으로 붕괴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전보다 770명 늘었지만 사망자 증가 추이는 크게 둔화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16일까지 사망자를 3만 6,18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 지역 희생자 5,800여 명을 합친 두 나라의 사망자는 4만 2천여 명입니다. 시리아의 사망자 집계는 그대로지만 장기간 내전 속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남지방은 100mm가량의 비가 더 필요해서 완전한 가뭄 해갈은 힘들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전남 완도군 소안도 미라제 저수지. 무태서 온 긴급 급수 차량이 호수로 물을 쏟아냅니다. 가뭄이 심해지며 식수원인 미라제 저수율이 5%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광주도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화순 동복댐 등 주요 상수원이 바닥을 드러내며 생활용수뿐 아니라 식수도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뭄이 심한 전남 지역은 최근 6개월강 수량이 391.1mm에 그쳤습니다. 평년보다 100mm가량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46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무강수일수도 광주는 39일, 정읍은 36일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면서 가뭄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지방은 올해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적은 양의 비라도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죠. 밤부터 전남과 경남 지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 지방에 겨울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전남 지방에는 말 그대로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전 해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필요해 이번 비도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부지방에 특히 전남 쪽에 지속되고 있는 가뭄 상황에 해갈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방의 기상 가뭄은 봄까지 계속되고 영남 지방도 가뭄 지역이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4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천여 명씩 적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33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1,412명, 해외 유입은 2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12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며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117일 만에 가장 적게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832명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조사기관 K-스탯 리서치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1%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대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함이 50%, 전적으로 타당함이 19.1%였습니다.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25.4%였고 해당 응답자의 53.5%는 그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함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WBC 대표팀이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NC와의 첫 연습 경기를 승리로 끝냈습니다. 반면 투수들은 미끄러운 WBC 공인구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인구 적응이 이번 대회 성적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뛴 첫 평가전. 타선은 불방망이를 뿜었습니다. 유일한 3루수 최정과 강백호는 나란히 홈런포를 터뜨렸고 NC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들 엄살이었던 것 같고 연습 때 다들 좀 몸이 안 됐다 좀 다들 걱정하는 것 같았었는데 또 막상 이제 시합 들어가니까 다들 이제 집중도 높아지고. 반면 투수들은 공인구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인구와 같은 WBC 공인구는 국내 공보다 미끄러운 게 특징. 선수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메이저리그에서 미끄럽지 않도록 공에 바르는 특수 진흙도 등장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무조건 이 상태로 경기를 해요. 선수들이 경기 상황에서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전에 이제 구매를 해서 머리 작업을 해갖고는 슬라이더 계통에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오늘 김광현 선수는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다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이제 어차피 저희가 좀 적응해야 될 거고 이겨내야 될 거니까 계속 던지면서 손에 익히고 지금 볼 다 나눠주면서 지금 하나씩 다 갖고 다니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호투를 펼친 고영표도 투수조의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지금 미끄럽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요. 좀 변하고 던질 때 좀 어려움이 있고 직구도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이 가죽 자체가 좀 손에 닿을 때 좀 이게 손이 습기 없이 말라 있으니까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이정우를 향한 관심도 여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 등 메이저리그 9개 구단 스카우트가 경기장을 찾았는데 이정우는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났습니다. 2차전 상대인 일본 언론도 우리 대표팀의 경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NC와의 평가전 승리로 몸풀기를 마친 WBC 대표팀. 미끄러운 공인구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았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김도 법사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건 어제 김도 위원장한테 배운 거예요. 속기록 보세요. 어디서 손가락질 합니까? 속기록 보세요. 어제 김도 위원장한테 배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김도 위원장은
우리 김도 법사위원장께서 평의원의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것.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박병규 의원, 요 이야기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밖에 가서 한 번만 더 하세요.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예? 또 위원장이 나를 법무부 장관 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언제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그걸 느꼈어요. 자, 박범계 의원 정중하게 사과할 용이 있어요. 그거 확인되면 초선 의원한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예? 지난 정부 여당 의원들이 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정권 사법의 대표가 와 있잖아. 보궐사주가 정당이 아닙니다. 보궐사주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누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누구? 당신들이 당신들이라니요, 정지훈 실무님. 김남국 보궐사주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자료를 공개할게요. 아니, 저한테 마이크를 먼저 달라고요. 해명하라면서요.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까 다 했잖아요.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민주당 의원님들 보십시오. 주요 인사들 접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제가, 예? 봐왔던 겁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권실성 의원 같으면 이런 모략을 받고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걸 또 불평불만을 해요? 뭘 같이 해? 저도 김동규 위원장이 당했어요. 형 혼자 할 겁니다. 제가 뭐 판사하고 집단행동을 사주했다고 하면서 2020년에 그랬잖아요. 뭘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뭐 김동근 씨잖아요. 김동근 씨. 또 뭔 소리예요 또? 2020년에 기사 찾아봐요. 그 기사가 찾아갖고 가요. 그때 사과했어요? 김남국 의원 잠깐만. 오늘 아침 얼마나 내가 그때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는데요. 김남국 의원님 잠깐만요. 오늘 아침 조홍천 의원이 그러면 검사는 그건 본인이 한 일을 생각해야 돼. 같이 싸워. 그러면 검사는 오늘 낮 동안에는 3월 중순만큼이나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주말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고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 동안에는 비나 눈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최고 30mm가 되겠고 중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도 2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도 9도, 광주와 창원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